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표가 여당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수보다 4표 적게 나왔습니다.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표단속을 했지만 결국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일단 검찰에 맡겨졌는데 검찰이 확보해 재판에 제출하고도 공개되지 않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진술들을 오늘도 단독 보도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특검법 표결 결과부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직후 곧바로 재표결에 붙여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를 얻어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104표로 국민의힘 의석수 108표보다 4표 적게 나왔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8표 가운데 겨우 4표가 부족했던 겁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본회의장 곳곳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단일 대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저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우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표 단석에 나섰던 상황.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돼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탈표가 나올 줄은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이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또 국감을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요. 민주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다음 달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오른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가 나왔고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저희 JTBC는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차 시기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도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40%를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화를 들었다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 수 있었을 거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듣고는 아저씨 주식 사야겠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를 자신에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불러 서울 강남 매장에 갔더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권 전 회장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코파트와 계약을 하면 다 끝난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파트는 미국의 자동차 경매 업체입니다. 이어 김 여사가 아저씨 그러면 주식 사야겠네. 아저씨 주식 사서 손해만 봤는데 확실히 회사 좋아지는 거 맞아요 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아저씨는 권 전 회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된 주식 계좌를 이 씨가 운용할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며칠 뒤 김 여사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씨는 제 기억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김 여사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검찰에 말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이 씨와 김 여사는 사교 목적으로 소개해준 것이라며 이 씨가 김 여사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권 전 회장의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코파트 관련 정보는 일부 분석 보고서에도 나오는 등 전혀 유통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저희 JTBC는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주가 조작을 하면서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판 인물인데 이 문제로 김 여사로부터 왜 종가보다 500원 더 싸게 팔았느냐는 항의를 받았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답했고 이후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보니 괜찮다 했단 취지로 진술했는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뭐라고 말하며 항의를 잠재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6천 주를 장외 거래인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거래를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 조종이라고 봤습니다.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신 장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사는 조건으로 매수자들과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 거래 뒤에 김 여사의 항의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전화해 종가가 5,900원인데 왜 5,400원에 팔았느냐고 항의했다며 권오수 전 회장이 팔라고 했으니 권 전 회장에게 얘기하라고 했고 둘이 대판한 듯 하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이 거래로 김 여사는 당시 1억여 원쯤 손해를 본 걸로 파악됩니다. 당시 상황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 민 씨는 대판했대요. 왜 할인해서 넘겨줬냐고 라며 권 전 회장은 엄청 흥분하고 김 여사는 그 앞에서 대우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 하고 정리는 하신 듯이라 보냈고 김 씨는 김 여사를 비난하는 답장을 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권 전 회장에게 괜찮냐 물어봤고 권 전 회장은 괜찮다고 했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김 여사가 사후에라도 주가 조작을 알 수 있는 설명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주식을 싸게 팔았다고 한 것 같다며 주식을 판 건 알았지만 누가 내게 말했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전 회장의 승낙을 받아 주식이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로 매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덴마크 순방을 돌연 연기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내야 할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데 정부는 올해도 해외 순방 예산이 부족해지자 나라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또 끌어쓰기로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덴마크 순방을 닷새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연기 사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도 윤 대통령의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발대로 현지에 파견됐던 인사들이 귀국하고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했던 기업인들도 표를 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방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했던 위약금이 최소 5억 8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자회견장 대여료 3억 8천만 원, 현지 차량 렌트비 6,700만 원 등 5억 8,500만 원이 위약금으로 쓰였다고 돼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항공료 등까지 합치면 위약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기자회견장 운영 예산 등이 부족하다며 예비비 19억 4천만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나흘 전 국무회의에서 해당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비상금입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집에 돈이 없는데 비상금까지 써서 외국에 나간다.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총 523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